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확정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최근 파월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월가도 그렇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를 주는 건 사실이죠. 당연히 바이든은 그걸 원하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이 바이든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연준의 의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원래 스타일대로 선거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파월이 연준 의장 계속 못해먹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점잖은 말투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말하던데요. 아무튼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트럼프가 매파로 변했니 뭐니 하는 그런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그런 기사도 나오기도 하던데요. 트럼프도 금리 높은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될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트럼프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트럼프의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굉장히 키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트럼프 피격 사건 있잖아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어요. 근데 그 피격 사건이 있을 때 진짜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 흘리면서 트럼프가 주먹을 치켜드는 그 사진은 진짜 일부러 연출하려고 해도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사진에다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슬로건을 써놓은 이미지도 돌아다니던데, 그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그 사진을 본 한국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걸 어떻게 이겨?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사진 진짜 레전드로 찍혔더라고요. 아무튼 트럼프의 높은 당선 가능성이 특히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거의 재앙일 수 있다는 분석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간발의 차가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힘을 받은 상태에서 그가 집권하게 됐을 땐 정책 동력을 더 세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트럼프의 포퓰리즘적인 성향과 그리고 트럼프가 내세우는 경제 정책들이 거의 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우려는 사실 이들 전문가들의 단순히 우려 섞인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 향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그의 정책들이 시장금리에 미칠 그 영향을 분석해보면 시장금리 상승이 거의 불가피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요? 네,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같은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집권 시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면,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재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올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특히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트럼프 1기 때 시작됐던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거든요. 이걸 트럼프가 영구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 미국 정부로 들어오는 세수는 줄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이 부족한 세수를 보편적인 관세로 메꾸겠다는 건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고관세 정책이 이게 미국 인플레이션 자극의 파급력이 되게 큰 게 다들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더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중국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던 이 수많은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이 크게 뛰는 거죠. 이걸 미국산으로 다시 대체해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전반적으로 미국 내 물가는 더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란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상황이 아니고요.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관련해 국채 문제도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던데요. 공화당은 원래 자건 정부를 추구하는 정당이니까 이번에 공화당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적자 재정으로 문제인데 재정 지출도 건전화하고 채권 발행도 줄여서 그래서 채권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을 빼고 봐도 중간 선거 때문에라도 채권 발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집권하고 있을 때도 중간 선거를 휩쓸지 못했고 현 바이든 정부 기간 중에 실시한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지지하고 꽂아 넣으려던 그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는 실패를 맛봤거든요. 트럼프가 유독 중간 선거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많이 보이긴 했죠. 네, 모든 대통령들이 중간 선거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이 중간 선거에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할 거라는 그 전망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을 확 줄이게 되면 그럼 경기가 나빠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할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미 경험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리면서 부족한 돈을 국채 발행을 늘려서 메꾸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국채 발행이 늘 거다. 네, 그러다 보니 최근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재정 적자가 지금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거란 우려가 많아요.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채가 발행이 됐는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많이 발행된 국채를 그걸 살려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실 건데 이런 흐름이 트럼프 집권 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 기존의 미국 채권의 최대 수요자들도 지금 미국 채권을 그렇게 안 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의 실제 성향과 그의 정책을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는 원래 기업가 출신으로 친기업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와 약달러 정책을 선호해왔고요. 실제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가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물가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성급한 금리 인하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가 친기업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과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또 높은데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몇몇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약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자국 내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물가 상승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트럼프가 선거 유세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국경을 열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강한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이민자들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같은 데서 이런 이민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민 제한 강도를 높이면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임금 인상으로 기업들 비용도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말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 그런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트럼프의 정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트럼프가 추진할 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앞에서 말한 이런 상황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트럼플레이션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트럼프하고 인플레이션 합친 겁니까? 네, 합쳐서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잘 지어내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의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는 데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네. 마지막으로 연초부터 전 세계 언론에서는 올해는 세계적으로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해서 경제에 미칠 정치적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선거와 함께 포퓰리즘이 강하게 득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지금 각 국가의 정치 환경에 따라 우파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제 여건과 정치적인 분위기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사실 유권자들도 일반 국민들도 뼈를 깎는 건 고사하고 손톱 하나조차 내주는 걸 싫어하는 분위기니까요. 그냥 경기만 계속 부양하라는 요구만 계속 해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꼬여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현재 우리 눈앞에 닥친 이런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금리 인하 이후의 상황이 장밋빛일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한국 국민이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던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봐도 안보적으로 봐도 굉장히 리스크 큰 후보고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 피격 사건 터지고 현재 각 국가들의 정부와 기업들이 왜 트럼프 경호팀 이상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